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끝이자 살펴보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만난 상태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를 하기보다는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사실 이로 인해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죠. 현재까지도 유명 연예인들이 SNS나 인터넷 댓글을 통한 무차별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을 담은 악플 공격을 받고 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아예 댓글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일도 아닐 겁니다. 같은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의 무차별적인 인신 공격이라든지, 인터넷 게임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 상호 간에 서로 도를 넘는 비방이나 모욕적인 언사들로 인한 사건 사고를 우리가 흔히 목격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호 간의 비방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들이 종국에는 더 큰 사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이 사실은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해서 타인을 명예훼손이나 모욕한 경우에는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고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일단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와 이렇게 이거 원래 길었는데. 맞다. 네, 아무튼 이런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법률 제70조에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형법상의 명예훼손 규정과 그 적용 요건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고 여기에 비방할 목적을 요구한다는 차이가 있죠. 또한 정보통신망은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도 형량도 훨씬 높습니다. 이를 우리가 사이버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아까 말씀하신 그 긴 법, 이 정보통신망법은 네. 명예훼손 외에 모욕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또는 SNS를 이용해서 모욕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의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 되겠죠. 이를 어떤 분들은 따로 사이버 모욕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죄 외에 모욕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욕죄인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인터넷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가지고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실을 가지고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게 유의미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 누구에 대한 것인지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는 것이 타인으로 하여금 내 인격이 손상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기는 했는데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 아무도 누구의 명예 또는 인격이 손상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이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정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지칭하여 명예훼손 모욕행위로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인터넷의 특수성이 반영된 판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하려면 아이디나 닉네임에서 나아가서 그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하는 실제 사람,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는 특정이 돼야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상대방이 나를 모욕한다 하면 그냥 대꾸 자체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래서 누가 봐도 내 아이에 대한 것이다는 이런 특정된 자료를 잘 취합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살펴본 명예훼손과 이 모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또는 피해자의 어떤 고소 없이는 처벌받지 않는 범죄들로서 만약에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만 보게 된다면 따로 처벌이 되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일단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따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범죄 전력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범죄인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도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접하다 보면 결국 상호 간의 욕설과 비방, 인격 훼손이 발단이 돼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로 인해서 종국적으로 상호 입게 되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예훼손과 모욕 그 죄 자체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이 행위들이 또 다른 범죄의 기초가 되고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타인에 대한 비방보다는 타인에 대한 칭찬 그리고 선풀을 먼저 행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생 때 인터넷 게임 하면서 뭐 채팅 주고받으면서 서로 막 욕하고 이러다가 전화까지 주고받고 그 통화해보면은 뭐 초딩 아니면 중학생 아닙니까? 그래 그거 뭐한 짓입니까 그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무의미한 짓이라는 걸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누군가 악플을 달면은 거기에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게 서로 윈윈하는 마음이 편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 변호사님이 유튜브 하시면서 그 누가 싫어 버튼 거 눌렀다고 요새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좀 그러지 마세요 좀. 네. 네가 눌렀냐? 아니 너네?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아닌가? 사실 저는 정말 법을 아직도 어려워하시고 멀게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하고 연구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싫어요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좀 마상이 심하던데요. 근데 이게 얼굴도 모르는 타인으로부터 이유도 없이 모욕과 인격훼손을 당한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러한 행동은 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한테도 좀 엄지척만 이렇게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엄지로 올라간 거 있잖아요. 나 딱 그거만 눌렀다니까요. 매우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결국은 첫 번째, 사실 적시를 통해서 상대방 인격을 훼손하면 명예훼손,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이다. 두 번째로 위 두 범죄 사실에는 공연성이라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데 판례는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두고 공연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 없이는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만 본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죠? 네, 깔끔한 정리십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많은 유익한 답변과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 변호사님은 언제쯤 또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스케줄표를 확인하고요. 카톡으로 그 시간 되는 거하고 실효를 같이 먹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로운TV였습니다.